제74회 베르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더 업그레이드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범죄도시 4가 결국 트리플 천만을 달성하네요. 범죄도시 3를 보고선 설마 4도 성공할까? 라는 의심 때문에 티켓값 때문에 쫄아 참았는데 1000만을 넘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4편도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요. 지금부터 범죄도시 4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할 영화 속 히든 TMI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역대 범죄도시 시리즈 제작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편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이 소재이고 본진이 필리핀에 위치했다는 점을 봤을 때 2015년 파타야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한국인 공대생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해당 사건은 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한국인 프로그램 개발자를 구타에 살해 후 유기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번 범죄도시4의 빌런은 잔혹한 살상 행위로 퇴출당한 용병 출신의 백창기라는 캐릭터였는데요. 이 역할을 김무열 배우가 완벽한 액션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아주 잘 소화했습니다. 기존 시리즈들 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강한 빌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진짜 김무열 배우가 별다른 대사 없이 표정과 눈빛으로 긴장감을 주며 절제되어 보이면서도 화려한 액션에 한 장면이라도 놓칠까봐 눈을 깜빡이질 못했습니다. 이런 김무열 배우가 범죄도시4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마동석 배우와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멋진 신세계와 악인전을 통해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데요. 이때 김무열 배우는 마동석 배우의 성실한 태도와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며 믿음과 신뢰를 형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범죄도시 시리즈의 빌런을 제안받았을 때 많은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런 믿음과 신뢰 덕분에 끝까지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편을 보면서 아니 연기 호흡들이 왜들 이렇게 좋아? 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마동석과 김무열은 악인전과 멋진 신세계, 마동석과 이동희는 브라더, 마동석, 김민재, 박쥐환은 성난 황소에서, 그리고 김무열, 김민재는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에서 함께 출연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모은 걸까요? 원래 장동철의 집 겸 사무실은 피규어들로 가득 채워 전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믿을 친구 하나 없고 피규어만을 친구라 생각하는 그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데요. 그러나 피규어에는 캐릭터마다 저작권이 있었기에 제작비 절감을 위해 세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피규어를 그림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장동철 자리 뒤에 거대한 자화상을 제외한 모든 그림은 이동희 배우가 직접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동희 배우가 연기를 시작하기 전의 꿈은 만화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취미삼아 꾸준히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그림 수준을 자신할 수 없었기에 판매는 양심상 못하고 때마침 장동철이라는 캐릭터성과 잘 맞을 것 같아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영화에는 총 9에서 10점이 장동철의 집 겸 사무실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대찬 인생이 흘러나옵니다. 원곡 가수인 박현빈의 목소리가 아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는 박쥐환 배우가 직접 가창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박쥐환 배우는 음원 하나와 함께 노래를 불러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다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프로듀서 겸 가수인 윤일상을 만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는데요. 그러나 만족스러운 음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르는 등 작업실에 5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해요. 하루 녹음이었는데 정말 온몸이 다 털린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전작인 범죄도시2의 빌런인 강혜상 역의 배우 손석구와 범죄도시3의 빌런이었던 주성철 역의 배우 이준혁은 극중 악역의 무서운 면을 강조하기 위해 체중을 10kg 정도 증량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빌런의 증량으로 영화가 1000만을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억지이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공식처럼 두 편 모두 1000만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3번 반복되면 필연이라는데 백창기 역의 김무열 배우도 10kg 정도 증량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빌런이 몸무게를 10kg 이상 찌우면 1000만이 된다는 공식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2013년 영화 남쪽으로 튀어로 데뷔한 배우 이동희는 올해로 데뷔 1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특색 있는 조연 역할을 하며 자신을 알려왔는데요. 2015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도롱뇽 역을 통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동희는 도롱뇽 캐릭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코믹한 연기를 하다 보니 자신의 연기가 점차 정체되는 것 같아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만난 작품이 바로 범죄도시4라고 합니다. 당시 마동석 배우는 장동철 역은
유머와 웃음기를 빼고 너의 또 다른 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대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동희 배우는 의상팀과 캐릭터 분석을 하고 고증을 거쳐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이 꽉 찬 장동철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주빈 배우는 이번 영화가 첫 상업 영화라고 합니다. 늘 인터뷰 때마다 액션과 형사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했지만 실제로 연락이 왔을 땐 왜 나를? 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범죄도시4에서 괴물 형사 마석도와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소탕 작전에 나서는 인물로 출연하는데요. 이에 이주빈 배우는 무심하게 자른 짧은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로 메이크업을 안 하고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노메이크업이라고요? 똑 부러진 말투와 열정 넘치는 눈빛으로 홍일점 역할을 톡톡히 해낸 이주빈 배우는 수수한 옷차림에도 빛나는 미모는 감춰지지 않더라고요. 범죄도시4를 연출한 허명행 감독. 허명행 감독은 원래 무술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작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세계, DP, 헌트, 부산행 등이 있습니다. 허 감독은 원래 연출이 아닌 제작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겐 10년이 된 본인 소유의 제작사가 있는데요. 하지만 감독, 시나리오, 캐스팅까지 마쳤음에도 작업이 불발되는 등의 일로 아직까지 영화가 세상에 나오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연출을 해보며 제작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동석 배우의 연출 감독으로의 설득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마동석 배우로부터 추천받은 작품이 황야였고 그때 처음 메가폰을 잡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야를 12회차 정도 찍었을 때 마동석 배우가 허명행 감독을 따로 불러 범죄도시4도 찍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후반부에는 1세대 경찰 프로파일러로 잘 알려진 권일영 교수가 깜짝 등장합니다. 어색한 톤이었지만 형사가 그런 맛은 있어야지 할 때 표정은 정말 결연했는데요. 예전부터 권일영 교수와 깊은 인연을 이어오던 마동석 배우는 실제로 범죄도시 시리즈 시나리오 작업에 현실적인 디테일을 체크하기 위해 자주 자문을 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특별 출연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기 경험이 없는 권일용 교수는 처음엔 출연을 정중하게 거부하다 지속적인 마동석 배우의 설득에 도망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마동석 배우의 끈기에 수락하게 되었고 이는 이번 범죄도시4에 재미를 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범죄도시1에선 마석도 형사의 경력은 15년차, 범죄도시4에선 시대 배경이 2018년임을 반영하면 29년 차로 추측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나쁜 놈을 잡아야 한다는 그 신념을 계속 유지하며 베테랑 형사가 되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쌓인 경력만큼 입담은 아쉽게도 쌓이지 않는 듯합니다. 이는 전편인 범죄도시3에서 너무 발다 못해 가벼워 보이는 분위기를 경계해 액션과 스토리에 더 몰두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도시4에선 필요 이상의 개그씬을 줄이고 어둡고 무거운 씬을 넣어 몰입도를 올렸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철창을 부수는 씬을 보면 마속도 형사의 힘만큼은 세월을 피해간 듯합니다. 범죄도시1에 나오는 경찰서인 금천경찰서는 실제 존재하는 경찰서인데요. 당시 실제 금천경찰서 뒤편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형사 본부를 만들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도시3부턴 가상의 경찰서를 만들었는데요. 주인공이 정의로운 경찰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의 부정적인 모습도 다루다 보니 아무래도 실제 경찰서를 찍기엔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경찰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부에서 취조 중이던 백창기 부하가 피살되는 장면을 보면서 왜 백창기를 못 찾지? CCTV가 없나? 라고 생각했는데 허술했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총 8편으로 제작 예정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일 테고 5편부터는 2부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마속도 형사가 언제까지 혼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범죄자를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헐크도 분노만 있다가 스마트해졌는데 마속도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믿나요? 아무튼 제가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수집한 자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녹여 만든 영상이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좋다, 한번 해보자! 하자!